안녕하세요. 중년연애 다이어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 시청자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연은 한순간의 감정에 휘말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랜 친구이자 누나였던 그녀와의 금지된 밤, 그 순간의 감정과 그 이후의 후회가 어떻게 그를 괴롭히고 있는지 함께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오늘은 남녀 사이에 진정한 우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던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정말 후회스러운 선택 중 하나였고,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게는 20살 무렵부터 친하게 지내던 누나가 있었습니다. 그 누나는 저보다 2살 많았고, 얼굴도 예쁘고 나름 좋은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하며 훌륭하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집안도 좋아서 강남에 살고 있었고, 어린 나이에도 외제차를 몰고 다닐 정도로 씀씀이도 컸습니다. 후배들에게도 항상 잘해주고 밥과 술을 아낌없이 사주는 멋진 누나였죠. 자연스럽게 그녀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고, 저 역시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저보다 나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있었기에 저는 그저 친한 동생으로서 그녀를 바라보며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저도 모르게 그녀를 여자로서가 아닌 마치 친누나처럼 여기게 되었고, 그렇게 믿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누나는 저를 동생으로 인식했고 다른 사람들보다 편하게 대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날 정도로 자주 어울렸고, 그녀는 저에게 같은 나이대의 여자친구도 소개해 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21살 때 군대에 가면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그리고 제대 후에는 누나가 유학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서로 더욱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막 취직한 상태였습니다. 한참 회사 생활에 적응하느라 바쁘던 중 대학 동창으로부터 누나가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이 들었지만 당시 지방에서 근무하던 저는 굳이 서울까지 올라가 누나를 만날 시간을 내지 않았습니다. 여자친구와의 관계도 있었고 퇴근 후에는 늘 그녀와 데이트를 하느라 바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나에게 전화 한 통으로 안부를 묻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누나는 여전히 저에게 그저 누나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자친구가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고 하여 주말에 시간이 생겼고, 마침 대학 친구들이 모인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자리에서 정말 많은 선후배들이 함께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누나를 만나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도 우리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마치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서로 옛 추억을 이야기하며 웃고 즐거워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누나는 여전히 매력적이었고, 술이 들어가면서 우리는 과거의 감정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점점 누나에게서 눈을 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술 기운 때문인지 누나는 더욱 아름다워 보였고 과거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누나와 저는 함께 술자리를 마무리하며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우리 둘만 남았을 때 누나는 제게 오늘 잘 곳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지방에서 올라온 터라 주변에서 묵을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누나는 제게 자기 집에서 자라고 권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녀의 집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녀의 집은 새로 지은 듯 깔끔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깨끗하게 정돈된 내부와 현대적인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고 그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집 안은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풍겼지만 방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방이 하나뿐이었고
침대가 차지하는 공간이 꽤 커서 바닥에서 잠을 자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누나에게 이불을 주면 바닥에서 잘 수 있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혼자 사는 탓에 여분의 이불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름이라면 그냥 바닥에서 자도 괜찮았겠지만 겨울이었기에 아무리 난방을 해도 바닥에서 자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렇지만 저는 그저 바닥에서 자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누나와의 거리를 유지하고 싶었고 서로의 관계가 불편해지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나는 저를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며 바닥은 춥고 딱딱하니 침대에서 같이 자자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고집스럽게 사양했지만 그녀의 설득에 이끌려 결국 침대에 함께 눕게 되었습니다. 침대는 생각보다 좁아서 서로 몸이 닿을 수밖에 없었고 자연스럽게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체온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워지자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불편했지만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이 그녀의 따뜻함에 이끌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거리가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감정을 자극했고 이 순간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내게 다가왔을 때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속삭임이 내 귀에 닿자 그 순간까지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마음의 문을 열어젖히는 열쇠 같았고 그동안 깊이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제어할 수 없을 만큼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조심스럽게 서로를 바라보고 주저하며 다가갔지만 그녀의 눈빛과 목소리에 담긴 감정은 저를 더 이상 멈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긴장감이 극에 달하자 어느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입술을 찾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고 조심스러운 입맞춤이었지만 그 순간마저도 점차 격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닿는 순간 모든 이성이 끊어지고 감정에 완전히 휩싸인 우리는 점점 더 깊은 키스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오랜 갈망과 억눌렸던 감정들이 마치 홍수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내 얼굴을 감싸 안을 때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그녀만이 내 머릿속을 가득 채웠고 그녀의 존재가 내 모든 감각을 지배했습니다. 그 순간 이성이란 이름의 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에 완전히 이끌려 마치 오래도록 갈망해왔던 무언가를 찾아낸 것처럼 깊은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시간과 공간을 잊어버린 채 우리는 서로를 탐닉하며 그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순간의 감정에 모든 것을 맡긴 채 서로의 존재에 몰두했습니다. 그녀의 손길과 속삭임이 내 온몸을 감싸며 이 밤이 결코 끝나지 않기를 바랄 정도로 우리는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감정의 열기와 충동에 이끌려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경계를 넘었고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밤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이 지나고 나서야 저는 머릿속이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너무나 낯설고 무겁게 느껴졌죠. 마음속에서는 강한 후회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러면 안 돼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고 말았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잘못된 선택이라는 걸 알았지만 이미 마음과 몸은 그 순간에 이끌려 버렸습니다. 아무리 멈추라는 경고가 머릿속에서 울려 퍼져도 그 순간의 감정은 너무 강렬했고 저는 그 경고를 무시한 채 행동하고 말았습니다. 그 경고는 내내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마치 두려운 경고음처럼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눈앞에 놓인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그 경고를 무시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우리는 서로의 경계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를 붙잡았던 모든 이성의 끈이 풀려버린 것 같았습니다. 온갖 후회와 자책이 밀려왔지만
그 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이 더욱 절망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이 모든 선택이 잘못된 것임을 뼈저리게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뒤였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가고 나니 누나와 함께했던 시간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너무나도 생생했고 현실로 다가와 저를 짓눌렀습니다. 깊은 밤,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마음이 무거웠고 누나의 곁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정말로 잘못된 길을 걸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누나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며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친누나처럼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이 망쳐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몰래 그 집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누나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연락을 해왔지만 저는 도저히 답장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누나와의 연락은 끊겼고 저는 더 이상 친구들의 모임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의 사건이 우리 사이의 모든 좋은 기억들을 망쳐버린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도 누나와는 연락하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말고 특히 술로 인해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인연을 망치고 후회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년연애 다이어리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함께 고민해 봅시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